이제 대한민국 육군의 지긋지긋한 행군 같은 훈련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군이나 러시아군 같은 세계 최강의 육군을 보유한 나라와 대등한 최신의 장비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중국이 북한을 밀어내고 남하한다면 우리 군은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보병 전력은 필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구식화되고 노후화된 군용 트럭들이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굴러가지 못해 차량 정비에만 공을 들이느라 제대로 된 훈련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지난 과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 육군은 드디어 구식화된 2돈 반과 5돈 트럭을 버리고 새로운 트럭을 도입합니다. 그동안 2돈 반 60 트럭이라 불리는 2.5톤 트럭 K511과 5돈 트럭 K711은 지난 수십 년간 군의 물자 수송과 병력 수송에 크게 이바지왔습니다. 그러나 군복무를 하는 병사 입장에서는 악몽 그 자체인 물건이었습니다. 차량에 에어컨도 없고 형편없는 승차감으로 인해 우리 몸을 공중부양시키는 마법을 부리는 차량이었습니다. 또 툭하면 고장나는 애물단지 그 자체가 국군의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하지만 군 수뇌부에서는 이런 차량에 탑승하지 않아 항상 장비를 교체할 때면 뒤로 밀리는 게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 수뇌부조차 이 차량은 더 써먹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젓는 지경이 됐는데요. 또한 육군의 신속한 이동은 현대전장에서의 핵심 전술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의 군용 트럭 교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0,000대 이상의 신형 트럭을 배치해 대한민국 수송 트럭을 세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중형 표준 차량은 2024년부터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엄청난 수량을 생산해 기존의 트럭들을 완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5톤 트럭에 장갑킷을 적용한 중형 전술 차량이 함께 등장했는데요. 이 신형 전술 차량은 장갑과 원격 조작 무기 등을 통해 생존성을 보장하고 전투력을 강화해 국군 보병사단 차량화의 핵심으로 쓸 것입니다. 이 덕에 이제 우리 보병들은 행군의 행군을 거듭하는 알보병에서 벗어나 빠른 기동성을 활용한 차량화 보병으로 진화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신형 군용 트럭을 도입하는 게 쓸데없는 돈 낭비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부 장갑도 없이 뻥 뚫린 차가 과연 병사들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겠냐는 것인데요. 차라리 K808 차륜형 장갑차를 추가 배치하거나 다른 나라의 전술 차량을 도입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군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제한된 자원에서 각자의 임무에 맞는 효율적인 차량을 배치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서야 전혀 납득이 가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마당발 중형 표준 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예비역 군인들은 2돈 반과 5돈 트럭에 대한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들의 조향각이 작아서 일반 차량보다 차를 크게 돌려야 하는 데다 에어컨이 없어서 한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또 한겨울에는 추위에 벌벌 떨어야 합니다. 오래된 차량답게 고장 역시 작고 관리가 아주 까다로운 건 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2돈 반은 옛 추억만으로 남게 됐습니다. K511, K711 등 국군의 군용 트럭들이 새로운 차량으로 전부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육군은 기아자동차와 계약해 2019년부터 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형 표준 차량의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고 2024년부터 생산 및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 생산량은 최대 14,000대로 현재까지 군이 보유하고 있는 2돈 반 1만여 대를 전부 교체하고도 남는 물량입니다. 이 정도 수량이면 동시에 물자 3만 톤 혹은 병사 25만 명을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물량의 트럭을 교체하는 역대급 규모인데요. 그런데 의아한 것이 장비를 아끼다 못해 사골처럼 우려먹던 국군이 왜 갑자기 신형 트럭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병역 자원 감소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인구 저하에 따른 병력 부족을 부족 개편과 장비 최신화로 극복하기 위해 신형 트럭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2돈 반 60 트럭으로 불리는 2.5톤 트럭은 1945년 해방 이후 일명 재무시로 불리는 GMC의 G508 2.5톤 트럭을 도입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1960년대에는 재무시와 도요타에서 만든 J630 트럭을 혼용해 사용하다 1966년부터 M602 트럭을 도입했는데요. 60 트럭이라는 말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이후 1969년에 미국으로부터 M35 계열 트럭을 도입 사용하다가 1970년대부터 M35 트럭의 후계로 국산 K511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K511은 아시아 자동차에서 M35A2 트럭을 기초로 개발해서 1978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트럭입니다. M35에서 많은 점을 참조했기 때문에
때문에 외형을 살펴보시면 M35와 아주 비슷한데요. 횟수로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군의 주력 트럭으로 운용 중입니다. 군에서 K511은 주로 병력 수송이나 화물, 105mm 견인포의 견인 임무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약 1만 3천 대가 넘는 차량이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40년을 넘게 사용하면서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속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3년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통해 성능을 강화했는데요. 이 덕에 수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의 630대에 K511, K711 개선판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구식 차량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개량을 하더라도 미래 전쟁에 맞는 성능 재원을 끌어올린 데는 태생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군용 차량 제작 기업인 기아자동차와 하나가마부터 채택된 것이 기아자동차의 중형 표준 차량인데요. 이번에 도입될 K511은 상용 차량보다 두꺼운 철판을 이용해 차량을 설계했으며 경사 60%의 전후진 등판 능력과 약간의 도속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전 방호가 가능한 EMI 차단 설계와 간단한 정비를 위한 주요 차량과 부품 호환 등이 장점인데요. 주요 성능으로는 전자식 6단 변속기 채용과 전륜 구동을 갖췄습니다. 또 에어컨과 후방 카메라 같은 일반 상용 트럭에도 탑재되는 사양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이외에도 타이어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 등을 장비해 도로 상황에 맞는 타이어 공기압 조절이 가능해 주행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최신 엔진을 탑재해서 엔진 출력이 280마력이나 되는데요. 이는 기존 160마력이던 K511 대비 거의 2배 가깝게 성능이 향상된 것이죠. 그런데 강력한 신형 차량으로 교체되는 것은 K511만이 아닙니다. 5톤 트럭이라 불리던 5톤 군용 트럭 K71 역시 교체되는데요. 2.5톤 트럭이 군의 마당발이었다면 5톤 트럭은 군의 짐꾼입니다. 국군이 처음 5톤 트럭을 운영한 것은 1950년대부터 미군의 지원으로 G509, G510, G116부터입니다. 이 차량들은 1966년까지 사용되다 이후 1960년대부터 M54와 M809로 교체됐습니다. 지금 군이 사용하는 K711은 K511처럼 1970년대 이 트럭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5톤 트럭은 주로 포병이나 공병부대에서 많이 사용 중입니다. 포병에서는 155mm 견인포의 견인과 155mm 포탄의 탄약과 장약을 적재하는 탄약차로 많이 운영하고 공병에서는 파생형인 K713 덤프트럭이나 K713 트랙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K711 역시 지난 2003년 개선 작업을 통해 기존보다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전시 사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요소수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덕에 지난 요소수 대란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봤자 K711 역시 사용한 지 40년이 넘은 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K711도 6x6 바퀴를 사용하는 5톤 트럭형 중형 표준 차량으로 교체됩니다. 5톤급 중형 표준 차량은 280마력 엔진을 사용하는 K711보다 훨씬 강력한 330마력 엔진을 사용해 기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톤 차량에는 장갑킷을 얹은 중형 전술 차량도 함께 개발했는데요. 중형 전술 차량은 소총탄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원격 사격 통제체계인 RCWS를 탑재해서 기관총 사수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한 대 전술 차량에 후방 좌석 14명, 운전석 4명 같이 총 18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요. 즉 2대의 차량이면 1개 소대를 탑승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육군은 차량을 이용해 신속히 기동하는 완벽한 기계화 군대로 거듭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발로 움직이는 행군에만 의존하는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형 전술 차량 도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화기의 화력과 정확성이 크게 늘어난 현대전장에서 살아남기에는 생존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기관총탄 이상의 탄이나 파편을 보호할 수도 없고 상부장갑이 없이 노출되어 있어 포병의 사격을 맞으면 치명적일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또 이런 차량으로 시가지를 이동하다 기습을 당하면 내부에 탑승한 인원이 전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전술 차량을 운용할 바에는 K808 같은 차륜형 장갑차를 더 생산하거나 러시아의 카마즈 타이푼과 같은 생존성이 높은 전술 차량을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K808이나 타이푼 같은 차량의 방어력이 좋은 것은 사실이나 두 장비와 중형 전술 차량의 개발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K808은 전방 지역의 야지에서 신속 전개나 수색
및 정찰 임무를 담당하고 타이푼은 중앙아시아 계열지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차량입니다. 즉 K808과 타이푼은 직접 적과 교전을 상정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강한 방어력을 필요로 하게 된 차량입니다. 또 그만큼 비쌉니다. 현재 타이푼을 운용하는 러시아군도 전군을 타이푼으로 무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중형 전술 차량은 기본적으로 적과 직접적인 교전을 하는 차량이 아닙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보병 전력의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게 주목적이지 여기에 병사를 태워 적들과 교전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차량이 아니란 것이죠. 즉 이 차량의 방어력은 도로에 상기한 파편이나 돌조각 등 전장에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자잘한 위협을 막아주거나 게릴라와 같은 경보병 가져오 시 소화기탄을 막아주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시의 포탄 등에 의해 도로가 파괴되어 도로에 구멍이 파이거나 각종 포탄 파편과 돌조각 등이 굴러다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중형 표준 차량은 전장에서 당연히 선봉에 나설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술 교류에도 시가전에는 K808 장갑차가 먼저 시가지에 대한 수색 정찰을 실시하고 안전이 확보된 뒤에야 중형 전술 차량이 병력을 수송할 예정입니다. 즉 앞서 말한 차량들과 중형 전술 차량은 운용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기의 상세 제원을 극한까지 끌어올린다면 분명 성능 좋은 무기가 되겠지만 문제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도입 수량이 적어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장 상황에 맞는 무기 체계가 투입되어야 최대 효율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수송 트럭의 개발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군용 트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군용 트럭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전술 차량을 개발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번에 도입될 중형 표준 차량은 우리의 미래 전장을 책임질 국군 장병들을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줄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